네, 안녕하세요.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3,000피가 눈앞에 다가왔기는 합니다만 이 중소형주는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키 맞추기에 실패한 모습들인데요. 저희 시장의 어떤 부분들에게 힌트를 얻으면 좋을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 다시 한번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시장의 그 지수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할 만한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죠. 저희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항상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승하는 시장이든 하락하는 시장이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자 패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그다음에 미증시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고 같이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께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자주 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방향이 좀 엇갈리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죠. 최근에 6월 달에 연속적인 급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좀 많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분위기를 또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막에도 이렇게 좀 써놨긴 했지만 오늘 코스닥의 조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단기간 안에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는 좀 상당히 좀 빨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하방으로 급락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반등을 할 때는 또 급반등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증시 코스닥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갭상승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제법 좀 깊은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막 좀 치명적이다라기보다는 아니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연속 급락이 6월달 초처럼 우려가 돼 요 정도 상황까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증시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업종 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대 업종으로 뽑을 수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하나는 제약주, 이렇게 이제 3대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랭킹이 보통 좀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 지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주요한 업종 섹터이죠. 근데 이쪽 세 개의 이제 그 섹터 안에서 순환장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는 반도체가 한번 반짝하면 반도체 쪽으로만,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가 반등할 때는 배터리 쪽으로만, 아니면 제약주한테 이제 그 분위기가 올 때는 제약주 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수급 쏠림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분위기가 좀 엇갈리긴 했지만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 종목들이 좀 더 많았었던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오늘 코스피를 좀 끌고 올라가는데 강한 좀 역할 자극제가 좀 되어줬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HLB의 급반등 효과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어제까지도 굉장히 좀 수월하고 무난한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조금 좀 거칠게 밀렸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악재성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숨고르기 혹은 좀 쉬어가는 단순 조정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해석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좀 받는 중소형 그 제약주들도 같이 좀 밀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끌어주는 코스닥에서의 이제 이런 그 에코프로, BM 등 배터리 종목이라던가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도 이렇게 좀 별다른 특징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은 좋습니다.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 안에서는 어제 중요한 좀 멘트들이 있었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두 가지 이제 발언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거기 시기에 맞춰서 의도적인 금리 정책을 바꾸고 그러진 않겠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하나 더 다른 포인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증시 안에서는 뭐 기술주들이라던가 3대 지수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좀 반응을 좀 보이게 했었고, 코스피 지수는 거기에 이제 따라가고 흥행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런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 좀 밀리면서, 그래서 오늘 자체가 좀 아쉬웠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시기가 뭐 단발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뭐 나와 있는 분위기로서는 코스닥이 코스피의 분위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7월 달 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었고, 오늘 이제 뭐 그 중에서 뭐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내일까지도 좀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그다음에 6월 달에 이런 급락장이 다시 시작될 거야, 이런 의미 뭐 내용들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업종별 3대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이제 뭐 업종을 좀 눈여겨보고 이쪽에서 종목을 채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순환매 차례가 안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같이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서 보다 좀 여유롭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 안에서도 뭐 이제 새로운 종목들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다음에 뭐 새로 강한 이슈들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노출이 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코스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또 집중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이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게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반바지라고도 하더라고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3대 업종을 부르던데, 이 위주로 순환매가 잘 돌아가죠. 저희 전문가님과 공부하시면서 여유롭게 잘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장 안에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가장 먼저 어떤 업종, 어떤 특징주 갖고 오셨을까요? 네, Y바이오로직스를 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요즘에 좀 좋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 종목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고,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약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했죠.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밀리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거기에 이제 조정 구간들이 좀 더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밀린 이유도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종목을 제시를 드릴 때 우리는 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내려오는 음봉을 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항상 뭐 2차 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뭐 매번 드리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제시를 드리는데, Y바이오로직스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음봉 혹은 뭐 이제 2차 매수에 대한 뭐 그런 구간들을 뭐 내려오는 음봉에서 준비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제약주 전반적인 흐름들은 뭐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약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올수록 성장주와 더불어서 같이 힘을 더 써줄 수 있는 그런 주요 섹터가 될 거라고 2024년도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Y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제 제약 얘기를 해드리면서 최근에 트렌드로 비만 치료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항암 시장 관련된 뭐 항암제 관련된 내용들, 그 중에서 이제 이중항체 기술을 우리나라 이제 많은 제약 기업들 안에서 굉장히 좀 탑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이 Y바이오로직스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봐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아래쪽으로 이탈됐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강세가 나왔었던 흐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9,0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강세 랠리를 보여주고, 최근에는 이제 힘을 주는 이런 단계가 있었고 돌파에 대한 시도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상승을 위한 이런 이제 좀 눌림 과정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뭐 딱히 이제 부담이 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주로 우리가 매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2,000원 위쪽까지 뭐 단기적인 시세, 그 다음에 그 이상까지는 중장기
장기적인 시세까지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제가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왔지만 이 종목을 이제 AS 특징주로 이제 제시를 드리는 거는 이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우리가 보다 좀 현명하게 좀 매수의 기회로 같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까지 있을 제약주들의 그 반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죠. 그 안에서 Y바이오로직스가 조금 크게 바뀌는 했습니다. 우선 오늘 종가가 1,4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까지 또 기대가 되는 업종이 또 제약주고 그 안에서 비만치료제 그리고 항암, 이중항체입니다. 크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원전주 쪽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한가 스쿨에서 제시를 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원전 대장주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뭐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제시드리고 좋은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다시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 근데 뭐 그런 굴곡들을 좀 거치면서 뭐 최근에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진행하고 있는 뭐 굉장히 좀 멋진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에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죠. 이제 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과 뭐 영국에 대한 뭐 그 후발적인 뭐 수주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원전주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선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AI 쪽에서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전력 인프라가 부각이 되면서 전력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힘을 좀 잘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전력난, 전력 문제들을 뭘로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쪽이 이제 정답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원전주들한테는 더 적극적인 그다음에 보다 더 강한 모멘텀으로 지속 작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여전히 흐름이 좋죠. 그래서 제가 제시 드렸던 뭐 바닥에서 시작되는 종목들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위아래 굴곡들은 있을 수 있으나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높은 위치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이제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 주봉상 차트 아니면 이제 월봉상 차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 지금 막 바닥을 뚫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봉상에서 이런 조정들은 우리가 뭐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먼 그림과 큰 그림을 보면서 즉 월봉 차트의 먼 시세를 보면서 조금 좀 높게 멀리 그다음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몇 거래일 전 대비해서는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지난번과 같은 조정과 음봉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관심을 재차 가져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뭐 외국인 수급들과 그다음에 연기금 쪽의 수급들이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되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흥행이 뭐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원전 기업들한테도 이런 흐름과 순환매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서전기전이라는 종목도 뭐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뭐 다시 좀 조정 구간들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과거의 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최근에도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갔어요. 우리가 같이 봤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그 G2파워라는 종목도 원전주 안에서는 많이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조용하고 조정이 있다가 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흐름들이 또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상승률을 제법 좀 거칠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순환매들을 기억하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순환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뭐 서전기전
G2파워 이런 종목들에 혹은 이제 서전기전은 최근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G2파워의 뭐 추가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실제로 뭐 좋은 원전 수주 소식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원전주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그림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습니다. 종가 전거래일 그대로 21,850원이고요. 좀 최근에 30조 체코 수주권까지 더해지면서 이 원전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잘 파악을 해주시고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이 이 과거 흐름 대비해서 바닥을 뚫고 있는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시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도 음봉 그리고 눌림목 나오면은 매수 접근해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말씀 주셨던 서전기전 그리고 G2파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즘 핫한 제약 그리고 원전 특징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징주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저한테서 굉장히 좀 핫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상한가를 또 2번이나 간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조정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조시푸드를 보면은 일단은 뭐 최근에는 증권가에서 기대하는 뭐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지금 K푸드라는 테마 이슈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뭐 재차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뭐 죽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약간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도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주요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힘을 확 주는 그런 시기에는 테마주들은 보통 좀 조용한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약간 좀 조용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그 틈을 타서 이제 한 방에 급등하는 이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조시푸드가 지금 한 90%, 100%까지는 이제 그 최고가 상승률이 안 나왔고 한 90%대에서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전반적인 롱 추세가 깨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음봉 조정에서도 거래량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음봉의 길이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깊게 나오는 거는 뭐 최근에 상한가를 또 보면서 충분히 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세 자리 수익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 사조시푸드 이제 뭐 자랑 및 뭐 AS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강의를 통해서 제시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대상홀딩스라는 첫 번째 종목을 보시면 제가 제시드린 이후에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1거래일은 횡보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래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대략 한 13%, 1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대상홀딩스는 아직 뭐 끝나지 않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은 뭐 단기 수익률도 충분히 좋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추가 상승하는 그림들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종목인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국순당이라는 종목은 무료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국순당이라는 종목이 자 보세요. 바닥에서 상한가를 한번 뭐 거칠게 좀 보여줬었죠. 그 당시에 이제 K푸드의 이제 순환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라면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냉동김밥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계탕으로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막걸리 수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국순당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창 또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음봉 조정이 나오는 요 시기에는 거래량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는 다시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리는 단계에서는 반도체 쪽에 CXL 쪽이 부각이 됐어요. 국순당이 일단은 뭐 지금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긴 하지만 국순당이 지분을 96%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그 벤처 투자 기업인데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을 뛰어넘는 CXL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신기술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국순당의 자회사가 그쪽에 이제 좀 초기 투자 회사다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그쪽이랑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상장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순당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가 조금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K푸드와 더불어서 이제 CXL 테마도 모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순당이 뭐 어떤 쪽을 붙여도 좋고, 뭐 이제 뭐 사주시푸드의 후속 느낌으로 이제 처음 소개를 하긴 했지만, 뭐 반도체 CXL 쪽에서도 충분히 재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후속주로 알려드렸던 대상홀딩스는 이미 올랐고, 국순당은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음봉에서 눌러주는 거래량 없는 음봉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그다음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와닿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셔서 이 종목의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을 저랑 같이 좀 보고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순당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고,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고 또 좋은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기분 좋게 AS를 또 해드리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조시푸드 세 번째로 AS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7,070원으로 마감을 지었죠. 사조시푸드가 오늘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올랐던 상승폭을 생각을 하면 감안할 수준이다라고 하셨고요. 추가적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사조시푸드 말고도 대상홀딩스 그리고 국순당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두 종목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갖다 대셔서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자, 우수 AMS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연애를 할 때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주식을 하고 종목을 볼 때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좋은 결과치로 많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수 AMS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 상반기에도 이제 우수 AMS를 한번 추천을 했어서 20에서 30% 사이에 또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 6월 달에도 이제 우수 AMS를 추천을 드려서 뭐 단기간 안에 20%대 상승률과 수익률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AS를 해드릴 때도 이제 내려왔으니까 다시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우수 AMS를 여러 번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 애정이 좀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바닥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또 다시 거래량 늘리면서 양봉 전환하고 위쪽을 좀 찌르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조정 시에는 재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2023년도에 실적 개선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주봉상 차트도 야금야금 반응을 보여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고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윗꼬리로 이제 찌르긴 했으나 종가가 안착을 못하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몸통으로 돌파하고 오히려 이제 이 과거에 저항선이 작용을 했었던 장기 이평선들을 지지선으로 잡아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의지를 차트 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좋아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뒤에서 이어지는 제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우수 AMS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포인트로 이제 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이 우수 AMS 지금 뭐 재매수로 하셔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록 이 종목을 매매하고 추천하면서 수익률이 한 20% 초반대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난번 첫 번째 우리 추천이 나왔었을 때도 제가 바닥에서 제시드리고 그 당시엔 한 25%에서 26%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제시를 드렸었을 때는 고점까지 대략 한 21에서 22% 정도.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좀 더 세게, 좀 더 높은 목표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이 우수 AMS를 같이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님께서 집착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좀 짜릿한데요. 그만큼 참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우수 AMS입니다. 수익률 22%에 달하고요. 오늘도 5.53% 더 추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 3,24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 참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이 차트상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보인다고 하시죠. 재매수도 추천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자, 수업 안에서 어떤 포인트로 이 종목을 다가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불타는 목요일을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네요.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코스닥 시장이 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준비하고 또 좋은 수익들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또 강의를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집착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썼는데, 제가 우리 상한가스쿨 1월 달부터 지금 6월, 7월 달까지 꽤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달, 2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 자리 수익률과 그다음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가 주요 업종들을 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K 조선주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자동차, 완성차, 현대차랑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 이렇게 이제 됐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세 자리 수익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던, 제가 직접 제시드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히든 종목을 통해서 제시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으로는 로체 시스템즈가 또 세 자리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은 190%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 200%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좋은 성공 사례들이 좀 나왔었고, 조선주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100%의 수익률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 대비 굉장히 묵직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진행형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할 때 새로운 종목을 도출하거나 주제나 이슈 테마, 그다음에 많은 얘기들을 했었을 때 좀 가장 많이 끌어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송 여기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랑 이제 같은 옷을 입은 날이네요, 지금에. 이때가 이제 1월 10일이네요. 1월 10일. 1월 달에 상한가스쿨 방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내 계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자리 수익률을 도배하는 목표로 좀 가보자. 그리고 실적 3대장 해서 자동차, 현대랑 그다음에 기아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 실적 3대장으로 자동차 쪽,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그 저가 항공주들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었는데 지금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랑 기아가 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월이 지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언급을 드리는 뭐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뭐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업종은 테마로 보나 가치주 성격으로 보나 뭐 둘 다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차랑 기아는 2024년 세 자리 주가 상승률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 목표가 달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좀 진행형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월 제가 처음 제시를 드렸었던 위치에서 현재까지 뭐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6월 말에 있었던 고점까지 현대차는 대략 한 60%, 62%가량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서 이게 조금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아차는 뭐 1월 10일 이후에 흐름을 보니까 현대차보다 옛날에는 기아차가 더 빨리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조금 좀 흐름이 저조하고 좀 주춤하는 그림들이 나와가지고 1월 대비해서 자, 다음 화면이요. 기아는 1월 10일 이후에 대략 한 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대형주로 매매한 것 치고는 뭐 테마주가 아닌 것 치고는 뭐 나름 만족스러운 상승률과 뭐 수익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그 자막, 지금 제 손 아래 자막에도 나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목표를 2024년도 현대랑 기아는 세 자리 수익에 도전을 한다. 저의 이런 그 집착과 저의 이런 그 목표를 바라보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고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지금 이제 7월이 되긴 했지만 6월 달에 날개가 달린 현기차 세 자리 수익에 이제 도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좋은 액션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요즘에 현대차랑 기아가 주가가 조금 좀 빠졌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 랠리 52주 신고가를 쓰는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하고 AS를 할 때는 뭔가 좀 이벤트가 있을 때 특징주가 되었었을 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강세가 이어지는 시기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서 뭔가 그래 현대차랑 기아차가 좋은 건 알겠지만 매매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불타기 올라타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타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께는 뭐 다소 좀 혼돈이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그 전 화면으로 가볼까요? 하나 더요. 현대차가 그래도 요즘에는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 입질 매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그 매수 관점에서도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조금씩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수급표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또 이제 그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다가 외국인의 매수 유입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일단은 현대차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좀 다시 제가 중소형 종목을 끌어들이긴 할 건데 나는 이 현대차랑 기아차에 대해서 목표는 지금 100%까지고 지금은 이제 뭐 60%까지 올랐으니까 그럼 제가 목표하는 바까지 대략 한 38%, 40%가량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나는 같이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최근에 나오는 조정 이용을 해서 같이 이제 매수를 해보시고 올라타보시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현대차랑 기아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이 종목과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 시즌은 항상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잠정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확 이끌어졌고 52주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뉴스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자, 현대차
2분기 예상 실적이 기대치 부합에 증권가 목표가 상향을 좀 제시한다. 부합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현대차 2분기 실적 기대치 웃도는 호실적을 전망한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뉴스 기사들이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현대차 밸류업이 밀고 호실적이 끌어주고 결국에는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좋은 이제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들은 일단은 많은 컨센서스에서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부합하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뭐 지지난 분기처럼 현대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와서 아직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야 실적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이어져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이제 뭐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도 여전히 뭐 견고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메인 실적주 중에 하나로 여전히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예상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현대차가 뭐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갓천대라는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 뭐 실적뿐만이 아니라 좋은 이슈들이 뭐 여러 개가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는 있어요. 자,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밸류업이라고 해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좀 PBR, 그러니까 좀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 가치를 좀 열심히 좀 올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들, 특히나 오늘은 증권주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저PBR 효과라던가 이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뭐 그 영향들이 충분히 좀 들어갔다라고 같이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에 얘기가 나오고 이제 처음에는 테마성으로 막 이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점점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는 누구인가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저PBR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손꼽아서 1등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밸류 프로그램을 그때만 한번 팡 뱉고 거기서 끝나는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주가를 지금까지 들어 올려준 좋은 자극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주가치 지배구조 이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뉴스기사 현대차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현대차에 뭐 이제 입사하는 뭐 2024년도 신입 사원들도 뭐 연봉이 이제 억대가 될 성과금을 받아서 이제 뭐 억대가 됐다라는 뉴스 기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그 주주 가치 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좋죠. 뭐 배당 정책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실적 잘 나오고 와 이제는 반도체 말고 실적주가 완성차에서 나오네 이런 기대감이 오고 있는데 주주들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좋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책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롤링이 돼서 주가 부양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뭐 이어지고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뉴스는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대차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20만 대를 판다. 그 다음에 현대차랑 그 다음에 기아차가 이제 또 유럽 시장을 또 공략을 했는데 영국에서도 공략 속도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해요. 유럽 시장에서 이제 2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북미 시장에서 일단은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을 또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을 때 이제 현대차랑 같이 또 이제 면담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막 나가면서 미국이랑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북미 시장 위주로 이제 좀 매출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
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되는 속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확실히 지금 그 이미지도 그렇고 제네시스와 고급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그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는 이제 뭐 통계치로 팩트로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고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점유율이 늘어나면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하면서 실적에 충분히 기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현대차가 사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테슬라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자동차들이 잘 팔리고 오히려 이제 그 역행하면서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경기 사이클의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경기가 침체 국면이고, 지금 뭐 상당히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소비가 좀 많이 굳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더 깊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전화면이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뉴스를 보면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볼까요? 100대 기업 경제 기여액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1,500조를 돌파를 했는데, 현대차가 요즘에 뭐 굉장히 좀 매출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잘 벌어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첫 100조를 넘어서는 경제 기여액에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기록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들입니다. 뭐 이런 거는 다 긍정적이죠. 뭐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현대차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음봉이 좀 몇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왔었던 여태까지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를 더 쓰고 더 치고 올라가고 더 힘을 쓰고 그래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음봉 조정 구간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뉴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파업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뉴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차의 부품 회사가 이제 파업을 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현대모비스의 이제 자회사 이쪽에서 금속 노조 총파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현대차랑 기아 공장에 생산을 하는데 이제 차질이 생겨 버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발적으로 좀 우려감으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쓰고 가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조정폭들이 이제 그 매도 물량들이 더 출회를 할 수 있는 게 됐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전국 공장 생산 라인에 차질을 빚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뭐 호재냐 악재냐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성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지장이 생긴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의 방향과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이제 이런 다음 이제 분기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악재인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당치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볼게요. 우리 그 최근에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예요. 현대차가 아니고 삼성전자인데,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한없이 이제 빠지기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었던 요 시기에 삼성전자의 뉴스가 나왔어요. 55년 만에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거는 창사 55년 만에 삼성전자 노조 무기한 총파업, 시간은 누구 편이야,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도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파업 이슈를 굳이 호재냐 악재라를 따지면은 뭐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주가의 방향과 이런 흐름들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캐파의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흐름이 조금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더 도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좀 해서 조금 더 스피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잔존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바이든 안에서는 뭐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좀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우려감들을 코스피장은 굉장히 좀 잘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미국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현대차,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트럼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 임기 안에 또 좋은 결과치들을 미국에서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로 좀 대립하는 구도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했었던 IRA를 이제 폐기를 완벽하게 해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그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손을 좀 볼 수는 있겠죠. 뭐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된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면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가 이제 지금 그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원래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가동을 준비를 했었던 조지아 공장을 이제 10월 달로 앞당겨가지고 이제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조지아 그 공장의 가동 시작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오히려 이제 이런 위기들이 이제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그거를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호재로 이제 좀 뒤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자, 아무튼 이 트럼프 이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자국주의가 굉장히 좀 더 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가 아닌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그런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관세를 좀 추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들 뭐 올리 아메리칸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자기의 분위기를 좀 잡아가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세안, 그다음에 중동,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뭐 유럽 등 적극적인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뭐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과거에는 중국에 얽매여 있다가 최근에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이제 작년에는 집중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해외 많은 그 이제 뭐 유럽에서도 아까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인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이 개척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인도 시장에 투자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인도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인도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이제 그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리스크가 최저로 이제 좀 들어가면 좋은 거고 나머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그다음에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했던 건지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은 사실 과거부터, 지금은 뉴스가 IPO로 이제 불거지긴 했지만 과거부터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GM이 이제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할 때 현대차가 그 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제 인프라를 늘리고 인도 안에서, 인도가 이제 중국이랑 미국과 더불어서 3대 차 판매 이제 소비 3대 국가이긴 한데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IPO 절차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현대차랑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액션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현대 시장에서 인도의 IPO하는 이 효과들이 어떤 증권사와 그다음에 어떤 컨센서스를 다 봐도 여기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 가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썼었던 내용들한테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한 그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뉴스도 볼까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의 신고가,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는 시가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상승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기사를 봐도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그 처음 이슈고 오늘 나왔었던 뉴스도 보면은 현대차 인도법인 IPO 4.9조, 인도 주식 역사상 최대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차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자기 나라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는 물밀듯이 들어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바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되게 긍정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앞으로 이제 좀 전반적인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인도 시장 개척은 현대차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들은 현대차 기준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인도 관련된 종목으로 부품주들이 반응이 좀 더 나왔었죠. 예를 들면 화신이라던가 아니면 SL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단기간 안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 근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뭐 재료가 소진인가 하면서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대차의 인도 IPO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굉장히 미래가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발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보는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인도 관련된, 인도에 법인 있고 공장 있고 현대차가 인도에서 확장하는 만큼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품주들한테는 상당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발적으로 테마가 불어오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멀리. 그래서 저는 이 흐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재차 올라가서 특징주로 나오면은 매수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음봉 매수 혹은 좀 더 유리한 가격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관련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관련된 부품주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다음 화면 볼까요? 지난 17일 날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했었죠. 오늘 히든 종목이 두 개인데 그냥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S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우수 AMS는 우리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20%대 수익을 두 번이나 이제 챙겨갔었던 종목인데, 저는 재차 가능한 뭐 상승 여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시 후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위쪽에 QR코드 찍고 저의 노란톡 대화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그 링크랑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면 그 QR코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무료 방송 들어오실 준비를 같이 하세요. 그럼 제가 이 우수 AMS를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현대차랑 그 다음에 부품주들의 전망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수 AMS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봤었을 때 인도에 이제 법인이 있고 인도에 공장이 있는 찐 수혜주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빨리 넘겨주세요. 자, 이 종목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차트는 어디서 많이 보셨던 차트죠. 제가 과거에 사조시푸드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을 때 바닥에서 다음 화면 한번 급등 나오고, 자, 다음 화면이요. 한번 급등 나오고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방향이 죽지 않은 급등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시를 드렸고, 사조시푸드는 그 이후로 상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 또 상한가 나와서 지금 9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때 이 위치와 흡사한 기술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의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조시푸드와 동일한 기술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인도 동반 진출 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바닥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8시에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부지런히 8시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드릴 수 있게 또 좋은 강의와 좋은 브리핑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고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